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속에 드림카 하나쯤은 품고 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드림카가 정말 많은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제가 드림카를 선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함과, 두 번째는 럭셔리함과, 세 번째는 멋진가. 바로 이 3요소인데요. 오늘 저의 드림카를 선정한 이 3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 차에 대한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 합니다. 바로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주르 모델이에요. 제가 약 2년 전에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GT와 컨버터블 모델인 GTC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이 트림을 더욱더 세분화하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그 중에서 아주르라는 트림이고요. 총 3가지 트림으로 컨티넨탈 GT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S와 아주르, 뮬리너 이렇게 3가지죠. 그래서 벤틀리라는 브랜드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옵션을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권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어쩌면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벤틀리에서는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세분화를 해놨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아주르 같은 경우에는 편안함과 엘레강스함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컨티넨탈 GT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S라는 트림이 있습니다. S는 말 그대로 스포츠성을 가진 컨티넨탈 GT예요. 외관에서는 블랙 하이그로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을 구현해놨고요. 그리고 가장 최상위 트림인 뮬리너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레이어드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좀 더 고급스러운 파츠들,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더욱더 많이 구성을 해서 그 고급스러움의 정점에 있는 트림이 뮬리너 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트림의 파워트레인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4.0L V8 트윈 터보 가솔린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출력은 550마력의 토크는 78.5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부분은 보통 이런 차,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겠지,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서 자동 변속기를 넣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8단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는 외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쿠페입니다. 그런데 그냥 쿠페가 아니라 럭셔리 스포츠 GT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엑셀의 힘만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곧장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0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은 단 4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3톤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컨티넨탈 GT 차량을 얘기할 때 헤비 패스트 럭셔리 쿠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무겁고 럭셔리하고 빠른 쿠페 맞습니다. 또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여보 나 내일 벤틀리 컨티넨탈 GT 시승에 너무나도 기대돼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해줬는데,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여보 레이시한 거 알고 있어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편안할 줄 알고 되게 조용하고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의외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벤틀리라는 모델을 타보잖아요. 특히나 컨티넨탈 GT를 타보면 생각보다 레이시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 퍼포먼스가 주는 쾌감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두말하지 않고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B 모드거든요. 엑셀을 살짝 밟아볼게요. 오 이 8기통 사운드에서 나오는 순식간에 150을 넘겼습니다. 근데 150이 다른 차에 한 100km 정도 되는 그런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6기통이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참고로 이 8기통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 V8 8기통이에요. 와, 약간 이렇게 달리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의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차가 외관을 보면 굉장히 댄디하고 포멀하고 좀 차분해 보이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이 차량의 엑셀을 밟아서 엔진에 힘을 주게 되면 외관에서 보여지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안겨주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드라이브 모드가 B 모드예요. B 모드라는 것은 가장 벤틀리스러운 모드입니다. 그래서 B 모드의 특징은 RPM을 한 2500rpm 미만으로 할 때는 정말로 조용하고 정말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엑셀을 쭉 전개해서 RPM을 2500rpm을 넘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사운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RPM이 2500 이하일 때와 2500 이상일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 모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벤틀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아함과, 그리고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야수성, 약간 머슬카 느낌을 다 갖고 있는 모드가 B 모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벤틀리스럽게 벤틀리를 즐길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시 2500rpm, 3000rpm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을 밟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빠른 가속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래서 B 모드에서 2500rpm 이상을 올렸을 때가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는 웬만하면 2000rpm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컴포트 모드를 쭉 타보니까 똑같은 압력으로 엑셀을 전개했을 때 B 모드와 스포츠 모드와 달리 웬만하면 2000rpm이 되기 전에 변속 다음 단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추구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배기 사운드도 최대한 억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엑셀을 밟아도 좀 타이밍 늦게, 물론 RPM을 올리면 이렇게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드별로 완전히 다른 컨티넨탈 GT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금 터널 지나갈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우아하게 실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 모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B 모드를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이제 3가지 트림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더 옵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옵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물론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컬러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도 오너의 마음이고 오너의 안목대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익스테리어 컬러는 약간 블루빛, 되게 청초한 에메랄드빛의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이 대시보드 쪽은 네이비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은 베이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승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이비와 베이지 컬러 조합으로 인테리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드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깔끔하게 피아노 블랙에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련되면서도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인테리어를 느껴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주르 트림이에요. 사실 한국 시장은 벤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판매량이 많거든요. 판매량이 많으니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벤틀리가 5번째로 많이 판매되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즉 아태 지역에서는 판매량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께서 벤틀리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의 벤틀리의 입지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타보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드림카를 선정하는 3요소를 모두 다 만족시킵니다. 일단 편안한 부분인데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이런 스포츠 쿠페 같은 경우에는 휠이 커야 멋있습니다. 휠은 크고 이 창문은 작게 만드는 게 이 스포츠 세단의 전형적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22인치의 멀티 5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휠 안에는 무려 10 피스톤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마력의 토크가 78.5라는 어마어마한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내지만, 내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잡아서 내가 여기 쓰고 싶다 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믿음직한 브레이킹 성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진만 잘하고 가속만 잘하고 제동만 잘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48V 안티롤 제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벤틀리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드라는 기술까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코너링 시에 롤을 최대한 억제해서 정말 궁극의 코너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펙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너링이 딱 나와서 코너를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정말로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내가 속도를 더 내도 이 차가 충분히 다 받아주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코너를 그래도 꽤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함도 편안함이지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벤틀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벤틀리의 창립자 오웬 벤틀리는 원래 레이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레이시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림카로 삼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요소, 럭셔리함, 고급스러움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벤틀리가 고급스럽다라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벤틀리를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소재가 고급스럽고 직접 손으로 만든다, 장인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이런 거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벤틀리에서는 핸디크래프트, 즉 코치빌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뮬리너라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뮬리너 코치빌드 시스템의 일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또 그런 결과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와 하테임 작가가 콜라보레이션한 컨티넨탈 GT가 이제 올해부터 출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티넨탈 GT 리뷰를 준비하면서 그 하테임 작가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 컬러밴드라고 해서 하테임 작가만의 그 시그니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컬러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컬러를 이렇게 띠 형태로 그려 넣는 게 있는데, 그걸 컨티넨탈 GT에 그대로 이제 이식을 해서 이 곳곳에서 하테임 작가의 그런 시그니처 컬러밴드를 경험할 수 있게끔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양산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열대 한정판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 헤드레스트에도 그 컬러밴드가 들어가 있고요. 요 송풍구, 널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요 송풍구에도 컬러밴드가 들어가 있고, 뭐 도어 스커프라든지 뭐 외관에서는 측면부, 사이드 스커트나 전면부 프론트 립 같은 부분에서 컬러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벤틀리를 구매할 수 있는 뭐 재력과 안목을 갖추신 소비자분들이라면 지금 이 차 아주르만 하더라도 시작 가격이 3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옵션을 좀 넣게 되면 뭐 치즈노세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4억 정도를 차에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분명 그런 그림이나 작품에 대한 나만의 안목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테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방탄소년단 RM도 직접 와서 하테임 작가님의 그 전시를 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하테임 작가님의 작품에 커다란 팬이었는데 그 작품을 이 차에서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작품은 그냥 집이나 전시회에서 그냥 걸려져 있는, 세워져 있는 정적인 작품들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컨티넨탈 GT와 콜라보레이션이 됐을 때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 작품과 함께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작품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좋은 가죽, 뭐 좋은 소재를 쓰는 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소재를 또 어떻게 조합해서 소비자분들을 만족시키느냐, 얼마나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최적화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벤틀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판매된 벤틀리를 보면 4대 중 3대는 뮬리너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틀리 판매 중에 43%는 현재 뮬리너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벤틀리를 고려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뮬리너라는 코치빌드 시스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터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 이런 널링 디테일들이 벤틀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널링 디테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빛을 반사했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특유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벤틀리를 타보거나 이렇게 벤틀리를 타고 터널 안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화려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화려함을 받쳐주는 느낌이 있지만 이 널링 디테일을 통해서 반짝반짝 마치 뭐 커다란 보석 하나를 갖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널에서 빛을 계속 쏴주고 있는데 그 빛이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계속 반사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거 있잖아요. 나 고급스러워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쓱 봤는데 뭐지?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약간 이런 드러내지 않는 고급스러움이 이 벤틀리 인테리어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틀리를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뭐 빠르고 편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일단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게 벤틀리를 탔을 때 느낌이고, 그리고 드림카를 선정하는 마지막 3요소 세 번째, 멋진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미 드린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고 은은하게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또 익스테리어가 주는 만족도 역시나
정말로 높습니다. 이 컨티넨탈 GT는 3세대로 오면서 정말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혹적인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세대에서 3세대로 오면서 정말로 늘씬해졌고요. 굉장히 근육질로 바뀌었고,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특히나 이 차는 투도어 쿠페이기 때문에 측면부를 봤을 때 그 놀라움과 카타르시스가 극에 달합니다. 와, 이 차 정말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라는 말이 뭐 정면부, 후면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측면부 늘씬한 실루엣을 봤을 때 와, 정말 이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차가 이 컨티넨탈 G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rpm을 넘기지 않고 타게 되면요, 정말로 편안합니다. 지금도 이 도로 이음새들을 지나고 있지만 22인치 휠을 꼈음에도 그냥 이렇게 쓱쓱 지나가는 이 느낌이, 내가 정말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사실 투도어 쿠페이기 때문에 좀 단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그랜드 투어러의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빠르게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이 이 차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또 내가 2500rpm을 넘기겠다, 달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엑셀을 밟아보면 고동감 넘치는 하는 이런 느낌의 8기통 사운드가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롤스로이스도 투도어 쿠페가 있습니다. 레이스가 있었는데 그 레이스가 단종이 되면서 이런 하이엔드 럭셔리 쿠페 장르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컨티넨탈 GT가 값지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티넨탈 GT가 3세대로 오면서요, 그냥 외관만 멋지게 바뀐 게 아니라 이 셰시 뼈대 자체도 파나메라와 공유를 합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하면 스포츠 세단의 정석 같은 느낌이 있는데 포르쉐 파나메라와 이 셰시 뼈대 자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관도 멋져졌고 이 주행 성능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 발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에는 네임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임 오디오는 제가 최근에 뱅앤올룹슨 사운드를 들으면서 정말로 임팩트가 컸거든요. 근데 뱅앤올룹슨 사운드랑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네임 오디오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최근에 무조건 사운드 하면 뱅앤올룹슨이 원탑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벤틀리 네임 오디오를 들어보니까, 네임 오디오도 영국 브랜드거든요. 같은 영국 브랜드에서 이 합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네임 오디오의 퀄리티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주르 트림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승기는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가 큽니다. 제가 컨티넨탈 GT를 너무 타보고 싶은 마음에 이 시승차를 타봤는데요, 역시나 제가 어제까지도 설레어서 잠을 못 잤는데 역시 실제 타보니까 컨티넨탈 GT가 컨티넨탈 GT 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 하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차를 꼭 소유해야겠다라는 그런 갈망, 그런 간절함이 또 한번 솟구치게 되는 시승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 시승기를 전달드린 이유는 물론 지금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뭐 저는 실제로 마주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통해서 벤틀리라는 브랜드를 이제 대면을 하고 컨티넨탈 GT를 마주하면서 벤틀리에 이렇게 멋진 차가 있구나,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투도어 쿠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나중에 저런 차를 타보고 싶다, 가져보고 싶다, 이런 열망과 갈망을 가져보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상을 또 자연스럽게 해보게 될 겁니다. 저도 이런 상상을 맨날 하는데 내가 이 차의 오너가 된다면 어딜 가보지? 어딜 가서 뭘 해보지? 어딜 드라이브 가볼까?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마련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언젠간 그게 현실이 돼서 매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컨티넨탈 GT를 타고 여행을 가고 드라이브를 가고 출근을 하고 이런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차를 지금 살 수 있는 재력도 없고 능력도 아직은 없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희망과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서 저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간 나도 이 차를 꼭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GT를 드림카로 삼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차를 보여드리고 제가 타본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드림카로 삼기에 충분하다, 꿈꾸다 보면 언젠간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컨티넨탈 GT의 시승기가 아닌 출고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리뷰에 이어서 다음 리뷰로는 컨티넨탈 GT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2열에도 제가 앉아보면서
2열 공간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저의 드림카 컨티넨탈 GT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